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정당의 주요 인사, 대표 인사, 이 사람의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는 뻔히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특정 정당이 과연 이 종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 당은 보수 정당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번 다시 재고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원래 이 상식적인 안보관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전 영상에서 국민의힘이 종북 세력을 심판하자는 취지의 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걸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당은 이런 종북몰이 원툴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입만 살아서 색깔론 종북몰이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안 보이고 보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천하람이란 자가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혁신당 무슨 당입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1월 20일 날 개혁신당을 만들고 그 창당대회에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보수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뭡니까? 바로 이 안보를 중시한다입니다. 무슨 안보를 중시합니까? 당연히 안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거를 중시한다. 그거를 상당히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무슨 보수고 우파고 좌파고 진보고 뭐 다 떠나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아마 진리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당면한 제일 큰 난제가 뭡니까? 바로 저 반국가단체 북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반국가단체 북한이 도대체 무너지지 않는다. 저 반국가단체 북한이 우리를 계속 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무기까지 만들고 미국을 몰아내려고 한다. 미국을 몰아내서 무력 침공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5,100만 명을 갖다가 김정은이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이복형도 그렇게 죽인 애가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며칠입니까? 3월 26일 주말에 뭐 있었습니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뭡니까? 북한 그 독재 정권이 우리 바다를 침범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공격하고 우리 연평도를 포격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해병대 장병을 또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리고 이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북한의 그 공격하고 싸웠던, 응징했던 그런 것들을 기리고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 호국혼을 기리는 그 행사가 바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이 종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종북이 뭡니까? 북한을 추종한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건 뭡니까? 반국가단체를 추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엔 이적 세력입니다. 적을 도와주는 세력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꼭 이걸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이부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이 국가를 참칭하는,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는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북한 노동당의 구성원들입니다. 이자들, 그리고 이 김정은이와 북한 노동당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또는 이 노동당의 또 외곽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들, 이게 바로 이적 세력입니다. 근데 또 이 이적 세력과 무관하게 여기에 또 동조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자들도 바로 이적 세력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종북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자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 암세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의학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누는 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는 그거를 환자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걷잡을 수 없다. 사실상 늦었다. 이런 판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꼭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종북이라는 암세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즘 세상에 종북이 어디 있느냐, 요즘 세상에 그 종북이라는 건 너무나도 캐캐묵은 색깔론이다, 날뛰날근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천하람이라고 이준석이하고 같이 당을 하고 이준석이 당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이름을 올린 얼마 전까지는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한 해 만에 그 소리를 하다가 전남 순천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했던 자가 지금 비례대표로 가가지고 뭐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뭐 위원장 거리면서 지가 위원장이니까 무슨 북한의 위원장인 줄 알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종북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종북몰이 원툴 정당 여러분들 원툴 정당이란 거 원툴이란 게 뭐냐면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하나도 내세울 것 없이 종북 요거 하나만 내세워서 어떻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입만 살아서 색깔론 종북몰이 여러분들 정작 입만 산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준석의 당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뭐 이 당 중에서 입만 산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깔론 종북몰이 종북 얘기하면 색깔론이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이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색깔론 아니 저 사람이 하는 행적을 봐서 저 사람이 과거 이력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행적을 봐서 상당히 이 북한을 추종하는 것 같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우리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사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우리 사회 안에서 무슨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김정은 징을 칭송한다거나 무슨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민족범죄자 민족반역자 전쟁범죄자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자를 갖다가 만세를 부른다는 그 정신상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 정신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 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재인이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뭐 별짓을 다 할 때 그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김정은이 여론조사 했더니 호감도가 80%를 넘었습니다. 정말 적화 직전 정신적으로는 사실상 적화됐다. 그때 당시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경계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 뭐 국제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도 엄청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뭐 짝사랑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그런 지적까지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또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보수정당을 자처한다는 개혁신당에서 그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천하람이란 자가 이런 소리를 내뱉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천하람이란 자는 사실상 그 개혁신당 안에서도 그냥 이준석이 그 밑에 있는 또는 이준석이를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준석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뭐 자기가 화제가 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는지 관심 호소인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그 공용 자전거 그 따릉이를 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한 그 당 대표의 행보가 뭐였냐면 이 천안함 그 뭡니까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이때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이 당대표에 당선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나는 이준석이는 나이는 젊지만 나 안보 중시한다. 나 보수정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다면은 나야말로 보수정당 대표로서 아주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갖다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물을 찔찔찔찔 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 희생양명의 유족들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유족들에게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10년이 넘었는데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을 참배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는 부분은 과거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천안함 생존 장비의 보험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이준석이는 안보도 강조한 사람이고 보훈도 중시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날에는 현충탑, 그 다음에 천안함 40유경사 묘역,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숨진 한주호 준이 묘역,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이런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안함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이거 범인이 누굽니까? 북한 독재 정권이지 않습니까? 북한 독재 정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국가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안에서 반국가 단체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특히 국회라는 그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다는 그 입법부 안으로 그냥 순순히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들어올 자격 자체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 그들이 종북이고 다 별걸 다 떠나서 그들 진보당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그 진보당과 비슷한 색깔을 내는 자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그 국회에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떳떳하게 국민 세금 받아 먹어가면서 친북인지 종북인지 모를 그 불구죽죽한 그런 언행을 계속한다. 이런 행태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거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철진한 색깔론? 이런 소리를 하는 안보몰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지금 그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이준석이가 만든 그 이준석의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뱉은 말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이준석이는 원래 이 안보관이 투철한데 천안함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는 2023년 3월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천하람 이런 자들을 네 마리 말로 내세웠지만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는 그 뭐가 잘났다고 또 무슨 전국 순회 강연인가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보수의 안보가는 20년, 30년은 뒤떨어진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20년, 30년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0년, 30년이 뒤떨어졌다는 그 예로 뭐라 그러냐면 정작 이어지는 건 종북 같은 안보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을 구별하고 종북을 판별하고 종북들의 발호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게 그게 뭐가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고 그게 뭔가 무슨 색깔론이고 그게 뭔가 종북몰입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이게 아주 과거에 날뛰 낡은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따르면 무슨 군부 독재 시절에 내뱉은 그런 말을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가끔 이준석 지지자 몇 명이 와서 제 영상을 보고 뭐 댓글도 이상하게 다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준석이와 천안함의 이런 안보관에 동의합니까? 이준석이가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서 분명히 눈물 흘렸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그 천안함 그 장병들은 대체 그 누구에 의해서 그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까? 연평해전 그 장병들은 대체 그 누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은 누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준석의 눈물은 대체 뭐였습니까? 그 범인한테 대한 분노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범인을 추종하고 그런 반국가단체를 추종하고 그런 반국가단체 독재자를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대한 분노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게 철진한 색깔론이고 철진한 종북몰입니까? 그게 20년 30년 뒤떨어진 그런 느낌입니까? 그게 안보 논쟁입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 현재 보수는 또 MB정부 시절 안보관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옛날에 내려오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아주 한심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에는 수정주의가 필요하다. 수정주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MB정부 시절의 안보관이 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MB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안보와 관련해서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북한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무슨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행보로 했다는 게 바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 그 묘역들을 갖다 차례로 참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MB정부 시절의 안보관이라는 거는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했기 때문에 5.24 조치를 해서 북한을 갖다 우리 독자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나마도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을 때, 포격 도발이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공군 전투기를 갖다가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반대를 해서, 미국이 우려를 해서 그거를 중간에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성엔 차지는 않지만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려고 했었다. 이런 안보관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지난 1월 달에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을 갖다가 마치 뭔가 날뛰 낡고 마치 뭔가 문제가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냉전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냉전이 언제 열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디 유럽에 있다는 듯이, 아니면 전쟁과는 무관한 어디 남미나 이런 데에 있다는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전입니다. 냉전. 냉전도 곧 열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냉전 국가입니다. 냉전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끄떡하면 무슨 구시대의 냉전적 사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냉전적 사고입니다. 왜냐, 우리가 냉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가하게 무슨 수정주의 운운하고 있습니까? 무슨 김일성입니까? 수정주의를 얘기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이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를 해보려고 기대를 하는지, 아니면 이준석표 개혁에 동참을 하고 싶어서 그 열망이 가득 차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들이 안보관, 이런 자들의 뭐랄까 대북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자들이 무슨 이런 종북 비판에 대해서 철진한 색깔론, 안보몰이, 종북몰이라고 하는 그 꼴을 봤을 때, 이런 자들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우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국민의힘의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준석이와 개혁신당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지금 지지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수 또는 우파를 자처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